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최근 들어 합동화력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항공모함의 사업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현 정부에서 북한 핵위협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삼축 체계를 중요시한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합동화력함은 사업에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항공모함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건 안타까운 일이나 정치적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 저는 밀리터리 매니아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합동화력함의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합동화력함의 주력 무장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번 마덱스에서 합동화력함을 보고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합동화력함에 현무5용 수직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무5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현무5를 다루었고 그러면서 현무5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민간인에게 노출된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로 의심되는 차량의 크기도 구소련의 SS-20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형 차량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북한도 화성 18 등의 대형 미사일을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대형 탄도미사일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형 탄도미사일들은 감시하기도 쉽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대형 탄도미사일들은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커서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은 북한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이런 초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쉽게 이동 못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무5는 엄청난 대형 미사일이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공격 목표 중에서 현무5 정도의 미사일이 필요한 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북한의 대부분의 목표는 함대지 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동화력함에 현무5가 탑재된다고 해도 그 수는 소량에 불과할 것이고 합동화력함의 주력은 여전히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제가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미사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올해 4월경에 들었을 겁니다. 올해 4월경에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6,100억을 들여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결정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뉴스 등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해보죠.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8년 6월까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정이며 2029년부터 전력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력화를 완료하는 건 바로 2036년입니다. 2036년에 전력화를 완료하는 이유는 합동화력함이 바로 이때까지 전력화하기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럼 2029년에 전력화를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건 그때는 합동화력함은 아직 등장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때는 합동화력함이 아니라 바로 정조대왕급에 탑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합동화력함에만 탑재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은 KVLS-2에 탑재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KVLS-2가 장착된 모든 함선에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조대왕급과 KDDX에도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크기는 딱 KVLS-2에 들어가는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KVLS-2는 크기가 가로 3m에 세로 2.4m이며 길이는 9.8m로 이 크기에 총 4개의 수직 발사기가 한 셀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그 생긴 모양이나 미사일의 크기 다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된 SLBM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미사일이 바로 SLB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아예 새롭게 만드는 미사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로 SLBM에 비해서 사거리가 훨씬 길고요. 뭐 이 정도면 해상에서 북한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탄두는 관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대부분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관통탄두로 만들어진 이유는 관통력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목표는 이미 해룡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룡은 인천급 등에서는 해성대함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경사발사대에서 운용하지만 정조대왕급부터는 KVLS 수직발사관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룡은 KVLS에 비해서 훨씬 대형 수직발사관인 KVLS2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운용성이 월등하게 좋고,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 레이더 등의 표적은 해룡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보호되지 않은 표적은 해룡으로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으므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관통탄두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해룡과 함대지 탄도미사일만으로도 우리가 공격해야 할 북한 목표의 90% 이상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벙커 등 극히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무5는 극히 소량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미사일의 생긴 형태인데요. 이 미사일도 SLBM처럼 제어용 날개가 미사일의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LBM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건데요. 그 제어용 날개 아래에는 별도의 부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미사일은 2단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1단이 아주 작아서 이 미사일을 설명하는 자료에도 그 부분을 1단이라고 하지 않고 부스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스터는 왜 달려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은 아주 충분히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KVLS와 KVLS2는 한런칭입니다. 한런칭이란 미사일이 수직발사관을 빠져나오는 힘을 미사일 자체의 추진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주엔진의 추진력이 강해도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수직발사기를 주엔진을 가동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수직발사기도 멀쩡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스터인 겁니다. 결론은 부스터는 바로 수직발사기를 빠져나오는 용도이고, 주엔진은 바로 부스터에 의해서 미사일이 수직발사기를 벗어나서 더 이상 함선에 피해를 주지 않을 높이에서 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육상의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발사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이 미사일은 KVLS2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된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무5가 합동화력함에 탑재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소량에 불과하고, 합동화력함의 주력 미사일은 바로 이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항공모함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고, 합동화력함 사업이 해군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은 앞으로 정치권과 해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화력함이라는 함선은 그 함선보다도 그 함선에 탑재하는 미사일이 더 중요한 무기입니다. 결론은 탑재되는 미사일의 성능이 바로 합동화력함의 성능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합동화력함의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필히 탑재되는 미사일의 성능을 알아야 하기에 오늘은 합동화력함의 주력 무장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아마 이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을 다루는 건 유튜브는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최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합동화력함의 주력 무장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